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주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들어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힘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굴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렛대 원리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자, 여기가 위쪽으로 들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 이게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인데 무게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요거를 쓱 올려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옆에 있는 건 트라이포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트라이포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삼각대 그거를 트라이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삼각대는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닥 면적은 이거예요. 그죠? 자, 바닥 면적은 이쪽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삼각대의 질량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우리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위에 좀 무거운 아이가 있어요. 만약 여기다 카메라까지 얹으면 질량 중심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질량 중심이 어디쯤 되냐면 지금 아마 한 이쯤. 자, 여기 물건이 없어요. 그 트라이포트가 사실 여기에 어떤 그 물건이 없는데 질량 중심을 여기 하나하나를 다 더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밑에 것도 다 계산을 하면 한 요쯤에 질량 중심이 있어요. 전번에 우리 질량 중심 얘기했었죠? 자, 요쯤에 질량 중심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를 조금 더 무거운 거를 달면 질량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서 질량 중심은 좀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에서 무게가 이 위쪽에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질 테니까 무게 중심은 좀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을 때하고 아래쪽에 있을 때 차이를 우리가 이 그 역학에서 보면 어떤 건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를 힘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요. 힘을 줘가지고 만약에 카메라하고 트라이포트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충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트라이포트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바뀌었냐면 자, 요 전체에서의 무게 중심이니까 요쯤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밑에는 아직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 카메라는 어떻게 될까요? 예,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넘어지냐면 카메라를 조금 더 기울여서 트라이포트를 조금 더 기울여 봐요.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자,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요? 질량 중심이 자, 어디로 갔어요? 밑에 바닥에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면적. 이 면적의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해요. 그냥 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스가 일반 승용차보다 질량 중심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 버스도 그렇고 또 뭣도 그럴까? 우리 이제 그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RV 차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들 이렇게 좀 승합차라고 하는 것들은 질량 중심이 조금 더 승용차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카라고 해서 고속으로 달리도록 만들어진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바닥에 낮게 깔려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질량 중심을 많이 낮춰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밑에다가 줄을 이렇게 달아요. 원래 있는 거에다 줄을 강제로 이렇게 달아봐요. 좀 지저분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줄을 달면 질량 중심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아까보다 밑에 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한 이쯤으로. 야, 색깔을 좀 바꿔 이쯤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질량 중심이. 자, 그럼 이쪽에서도 질량 중심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왔겠죠. 한 이쯤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바닥의 삼각형 면적 안에 질량 중심이 어때요? 아까보다 아래쪽에다 놓으니까 아직도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이 정도 기울여도 안 넘어져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질량 중심이
그 친구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좀 상체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량 중심이 아무래도 좀 위쪽에 있겠죠. 자, 지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짧고 그 다음에 질량 머리에 많이 있나? 어쨌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 누가 넘어뜨리기 쉬울까요? 예, 물론 바닥 면적도 넓으니까 이건 좀 계산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의 질량 중심은 이쯤이라고 하고 이 친구의 질량 중심은 바닥 폭은 비슷한데 좀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어느 친구가 넘어뜨리기 쉬워요? 예, 뭐 복잡하죠. 무거우니까 같은 힘을 줬더라도 잘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자, 그 각을 지나가게 되면 예, 그러면 콱 넘어지죠. 예, 우리 이제 비용태가 오한마를 그 머리를 한 방에 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잠깐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야, 자, 한 번에 지워지지가 않네. 지우고요. 다시 볼게요. 자, 어떤 아이가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질량 중심이 놓여져 있는 바닥의 면적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울여서 저 질량 중심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그냥 엎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똑같은데 질량 중심을 바닥 면적을 같은 면적으로 하고 질량 중심을 아래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각도로 넘어뜨리더라도 이렇게 그냥 볼게요. 넘어지더라도 어때? 삼각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닥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있어요. 같은 질량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넓으면 좀 더 안정되게 기울어져도 잘 넘어지지 않겠죠. 자, 이제 질량 중심에서 넘어지는 거, 균형을 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굴리려고 해요. 근데 굴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질량 중심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량 중심을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저 바닥에 걸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깥쪽으로 빼내야 예,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여기까지 질량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 오늘은 사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이게 이제 산수가 안 돼가지고 뒤에 듣는 이야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좀 괴롭지만 산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계산에 필요한 식들을 알려줄 건데 지금 당장에는 이런 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책을 보다 보면 식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 저게 뭔지 모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들 건 아는데 천천히 그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물리 앞쪽 역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힘을 분해하거나 더할 때 이 각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저 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이런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진도를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별로 이런 산수 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번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힘을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현했죠. 그래서 방향이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붉은색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힘이 저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자, 그 힘은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뭐 더 복잡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X축하고 Y축으로 힘이 각각 얼마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힘을 두 성분으로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자, 이 바닥 평행하게 되어 있는 그쪽을 X축이라고 했을 때 힘 F의 X성분 자, 힘 F의 X성분은 얼마일까? 자, 힘 Y의
힘 F의 Y 성분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힘, 그 힘의 사인 세타라고 읽는데 사인 세타 그러면 Y 성분이 나와요. 자, 위쪽 성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 힘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수평 성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X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성분을 더하면 저 F하고 같다. 자,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F는 이렇게 벡터라고 표시를 할게요. F, X 성분하고 자, Y 성분을 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산수로 더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힘을 두 개를 더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요. 자, 어쨌든 자, 저 힘 F는 붉은색 F는 어떤 성분하고 어떤 성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X 성분하고 Y 성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저 힘 F에는 X 성분하고 Y 성분이 같이 있어서 자, X 성분하고 Y 성분을 더하면 저 힘 F와 같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 힘 F를 나누면 분해하면 X 성분하고 Y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인은 Y 성분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코사인은 X 성분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것만 좀 머릿속에 먼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인은 뭐 하는 거라고? Y 성분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코사인은 X 성분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저기서 세타. 자, 우리 세타라고 읽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도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45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쓰면 자, F 코사인 45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도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 성분은 어떻게 써야 돼요? F 사인 45도.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됐죠? 자, 저렇게 쓴데 뭐 쓴다는데 어쩔 거야. 저거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사인은 Y값, 코사인은 X값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 원에 자, 반지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지금 C라고 되어 있는 게 반지름이죠. C. 반지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에 자, 그 반지름이니까 어디를 그 각도가 얼마가 됐든 이 아이의 그 세타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값이 이렇게 바뀔 때 B하고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성분이 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를 이렇게 여기까지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누가 길어졌어요? Y 성분이 길어졌네요. Y 성분이 길어지고 X 성분은 조금 짧아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낮추면 자, X 성분은 길어지고 Y 성분은 좀 짧아졌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정의가 있어요. 정의. 우리 정의를 해야 돼. 사인은 뭐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탄젠트도 있는데 일단 탄젠트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인은 누구분의 누구? 자, 빗변분의 기른 거. 삼각형에서 긴 거죠. 빗변분의 높이. 자,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그게 사인이에요. 자, 코사인 이거 정의니까 기억을 지금 잘 해두면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코사인은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자, 그런데 이제 친구들 중에는 빗변하고 밑변이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빗변하고 밑변이 뭔지, 그 높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한쪽이 이렇게 90도가 되어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이제 90도예요. 너무 쉬워서 지금 아마 나 물리 들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쉬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재미없는 걸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와서 듣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 옆에서 삐그덕대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저 친구가 토끼를 다니고 있죠. 자, 여기 빗면은 제일 긴 게 빗면이에요. 빗면. 아무래도 비탈기 같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높이가 어디고 그 다음에 밑변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아냐면
먼저 각도를 알려줘야 돼요. 자, 여기 각도를 먼저 알려주면 여기가 세타예요. 자, 그랬을 때 빗변과 세타가 이루고 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밑변이 돼요. 자, 이 밑변인지 알고 있었어요? 붉은색이 밑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변이 있죠. 한 변. 여기. 자, 우리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라고 표시하지 않은 반대쪽. 자, 90도 있는 쪽 빼고. 자, 빗변하고 마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세타 쪽이 아닌 아이. 얘가 높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삼각형을 하나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 제일 긴 데가 빗변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세타를 여기로 잡을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가 세타예요. 자, 어디가 밑변이에요? 예, 빗변과 세타가 이루고 있는 요 자리가 밑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됐죠? 빗변하고 높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삼각형에서 아래쪽이 밑변이고 위에가 높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각을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자, 빗변하고 밑변하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 자, 여기를 보면 각도가 양쪽에 45도니까 좀 그런데 똑같으니까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자, 요 밑에 바닥이 뭐가 돼요? 예, 밑변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예, 높이가 됩니다. 높이. 자, 길이가 여기에 좀 알려줬는데 되게 숫자가 그 애매한 숫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자, 우리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지우고 나서 됐죠? 지우고 나서 여기가 길이를 여기 이제 제일 긴 데를 A, 라지 A라고 하고 밑변을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그냥 해봐요. 지금 자, 그랬을 때 A분의 B가 뭐예요? 자, A가 뭐야? 빗변이고 자, 여기가 뭐야? 밑변이죠.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빗변분의 밑변을 아까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로 있죠. 그걸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쓰면 될까? 사인 세타는 자, 이쪽에서 자, 빗변이 누구야? A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 하기로 했어? 높이로 하겠죠. 높이가 누구예요? C. 여기에서는 C. 자, 여기에서 해놓은 거하고 좀 다르게 선생님 써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자, 이쪽이 빗변이고 자, 이쪽이 높이래.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저렇게 그 각도가 자, 이쪽에 볼까요? 삼각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 이제 루트 2라고 읽는데 자, 제곱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뒤쪽에. 자, 그런데 어쨌든 저 루트 2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45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인 45도는 뭐라고 쓰면 돼? 자, 빗변분의 높이. 그럼 여기에서는 길이가 루트 2,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예, 사인 45도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루트 2분의 자, 그리고 높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는 더 길게 하면 이제 지겨워질 테니까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저걸 왜 우리가 구하느냐?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빗변을 알고 있어. 내가 빗변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알려고 해? 자, 내가 밑변을 알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곱하면 돼? 빗변분의 자, 밑변을 곱하면 될 거예요. 됐죠? 빗변분의 밑변을 곱하면 이렇게 하면 밑변이 나오잖아. 자, 그런데 빗변분의 밑변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예,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이라고 정의했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예, 밑변이 나오고. 됐어요? 자, 그러면 높이를 구하고 싶어요.
빗변을 알고 있는데 높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자, 높이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높이가 얼마일까? 자, 높이는 자, 빗변에다가 내가 빗변을 알고 있어. 제일 길은 거. 그러니까 어떤 성분을 나누려고 하면 제일 값이 큰 값을 놓고 그 값에서 일부를 구하면 되잖아.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빗변분의 자, 높이 있는 거를 곱하면 될 거예요. 자, 빗변분의 높이가 누굴까? 우리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예, 그죠?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각도를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값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우리 외워야 돼. 자, 뭘 외워야 되냐면 특수각이라고 하는 걸 외워요. 자, 0도, 30도, 45도, 그리고 90도인 거. 60도까지는 뭐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외울 수 있으면 좋고. 자, 그러면 사인 얼마? 0도이면 사인 30도이면 사인 45도이면 사인 90도이면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 0도도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어. 30도, 45도, 90도. 이건 좀 외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외우면 쉬우냐면 다 2분의 1. 자, 2분의 자, 어떻게 하면 돼요? 1, 2.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를 외워야 되는구나. 3 이렇게 할까? 그리고 위에다 다 루트를 씌워요. 됐죠? 그러면 제일 앞에는 2분의 1. 왜 그러냐면 루트 1이 2라고 같으니까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야. 자, 2분의 3, 2, 1. 그리고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씌우면 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자, 이쪽은 루트 3, 루트 2, 1. 자, 근데 1은 여기도 루트를 씌워놓으면 외우기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탄젠트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변분의 높이. 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하고 같아요. 자, 탄젠트는 자, 원래 정의가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됐죠? 자,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하면 빗변은 서로 없어지고 탄젠트가 남아요. 자, 그래서 값도 외우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분수를 해봐요. 자,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은 없어지고 루트 3분의 1이 남을 거예요. 자,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아이니까 서로 약분하면 1이 나오겠네.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분의 1은 서로 없어지고 자, 1분의 루트 3이니까 1분의 루트 3이 얼마야? 루트 3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특수각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물리하려면 그래 그냥 대충 말로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조금 계산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면 자, 요거는 정도는 알아둬야 돼. 이게 별것도 아니니까. 자, 여기 암기하기.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위에는 라디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라디안 쪽은 건드리지 말고 각도로만 보세요. 자, 특히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자, 0도하고 90도도 알면 도움이 되겠죠. 이건 그래프 알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외우는 방법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 그러면 얘네들을 쓰는 건데 자,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자, 물체가 빗면에 놓여져 있대요. 그러면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뭘까? 자, 마찰력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mg 뭐였어요? 자, 전번에 얘기했었죠. 질량하고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요? 무게, 중력이 되죠. 중력이에요. 자, 이거는 중력 가속도. 얼마였어요? 자, 9.8이었어요. 자, 그
요거를 질량을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중력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값에 자, 성분을 두 개를 나눠서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인지. 자, 이 원래 중력에서 일부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제일 길죠. 삼각형이. 아니,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에 선이 제일 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하고 요거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놓으면 저 위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아이하고 같은데, 자, 이 값이 얼마예요? 모르겠죠. 자, 일단 좀 이따가 그 값이 얼마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건 누구냐면 요 성분. 요거는 이제 마찰력 구할 때 쓰는, 수직항력 구할 때 쓰는 값이에요. 그것도 중력에서 일부 값이에요. 중력의 일부 값. 자, 그러면 이 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복잡한 마법을 보일 건데, 자, 그런데 이게 매번 똑같아.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두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잘 따라서 해보세요. 제일 먼저 이 삼각형에서 90도는 여기야. 자, 90도가 여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각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A라고 나와 있네. A. 됐어요? 자, 그럼 요거에다가 이제 찾아서 써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 보이세요? 여기. 자, 여기하고 누구하고 같아? 여기하고 같아요. 여기. 됐어요? 자, 우리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자리가 B가 돼요.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니까, 자, 여기는 뭐야? 우리 억각이라고 배우나요? 자, 여기 억각으로 B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90도일 거고. 그럼 요 자리는 누굴까요? 요 자리는 A가 되겠죠. 요 자리가 A야. 됐죠? 자, 그리고 요 자리는 뭐가 돼요? 요 자리는 요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A가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게요. 지워야 되는데 더 새카매지네. 빨개지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유도를 할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됐죠? 자, 여기가 뭐였어요? A.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그리고 여기가 B였어요. 됐죠? A하고 B를 더하면 몇 도요? 예, 삼각형의 이제 내합의 총합은 180이니까 거기가 되면, 자, A하고 B를 더하면 9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저쪽에 있던 힘을 다시 한번 거기다 표시를 할게요. 요렇게 요 힘하고 그것을 나누면, 자, 이렇게 되는 힘하고, 자, 두 아이로 나눠진다 있죠. 원래는 중력이 있었는데. 됐죠? 자, 그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봐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게 중력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빗면의 수직인 힘, 수직항력이고,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자, 어디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자, 요각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요각. 자, 여기가 누구하고 같아요? 자, 큰 삼각형에서 여기하고 같은 거라고 했어요. 됐죠? 여기. 요 부분하고 같은 거니까 조자리가 B가 돼요. B. 됐죠? 자, 이게 지금 필기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구조가, 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놓고 색깔을 여러 개 쓸게요. 이게 색깔을 맞추려고 하면 각이 안 맞아가지고 색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B였으면, 자,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닫으면, 자, 여기가 90도니까, 자, 여기가 뭐가 돼요? A가 되죠. 됐죠? 자, 그리고 얘하고 나란하고 같으니까, 자, 요 앞쪽으로 각이 뭐가 돼요? 자, 이렇게 억각으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억각으로 B가 돼요. B. 됐죠? 자, 그리고 요쪽 위가 누가 돼요? A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자, 거기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이 A가 6이라는 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내려가려는 요 성분 있죠? 요 성분. 그게 여기에요. 자, 그러면 요게 삼각형, 요 안쪽의 삼각형에서 뭐가 돼요? 자, 저기만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되어 있고, 이쪽이 A예요. 그리고 이쪽이 MG.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뭐다?
밑변이 돼요. 밑변. 자, 여기는 뭐가 돼요? 높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mg라고 얘기했던 중력은 뭐가 돼요? 예, 빗변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밑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밑변을 알고 싶으면 자, 빗변에다가 누굴 곱한다? 예, 빗변 곱하기 밑변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빗변 곱하기 밑변이 뭐였어? 예, 그거는 코사인 세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빗변이 누군데? 빗변이 mg잖아. 무게의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변. 이 밑변이 여기에서 밑변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밑변이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예. 자, 밑변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 이 힘인데 이 힘이 여기도 mg 코사인 세타라고 써있네요. 자, 그 힘이 뭐예요? 여기서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정확하게는 저 아이가 수직항력은 아니고 저 빗면을 누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어요. 반작용. 그게 수직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의 힘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저거 수직항력하고 비슷한 아이라고 봅시다. 자, 수직항력 정확하게는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수직항력하고 비슷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 쪽으로 면을 누르는 힘이야. 수직항력이라고 하면 또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할 친구가 있으니까 이거 면을 누르는 힘,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나중에 수직항력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구할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빗면으로 물체가 내려가려고 해요. 이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긴 하지만 빗면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이게 되죠. 자,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요거예요. 이게 처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한다는 건데 어쩌면 이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견디기. 자, 자, 이쪽에 이건 뭐야?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 삼각형에서. 자, 그럼 높이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자, 높이는 자, 빗면을 알고 있을 때 빗면이 여기서 제일 긴 거 누구? 예, 중력이에요. 빗면을 알고 있을 때 여기다 누구를 곱하면 돼요? 빗면 곱하기 자, 높이를 곱하면 되지. 자,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높이를 구한다면 다시 빗면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높이를 알고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대신에 자, 코사인, 사인 뭐 이딴 거를 써가지고 계산할 건데 그 코사인 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자, 여기 빗면에다가 이 빗면 곱하기 높이 즉 누구?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지 보려고 그냥 쓴 것뿐이지 빗면 곱하기 빗면분의 높이를 곱하려면 뭐하러 이 높이를 다시 구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 저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다. 사인 세타가. 그래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고 각도만 알려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어쩌고저쩌고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여기 삼각형에서 높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이쪽에서 내려가려는 이 힘이에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이다. 다 쓰면 mg 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봅시다. 자, 빗면에 이만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가 있었고 각도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30도라는 각도를 빗면이 30도예요. 30도도 굉장히 비탈길이죠. 여기는 90도고 됐죠? 저 상자의 질량이 2kg으로 가정해요. 됐죠? 중력 가속도는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10으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는 약 10으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저 상자가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은 얼마일까요? 또 저
상자가 바닥을 누르는 힘,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계산을 여러분들 도와줄 건데요. 일단 중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중력은 mg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2 곱하기 10 kg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혹은 뉴턴이라고 써도 돼요. 자, 20 뉴턴이 됩니다. 자, 20 뉴턴으로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 성분 중에 자,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분은 얼마다? 자, 이런 아이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 자, 어쩌고저쩌고 계산했어. 그랬더니 얼마 되냐면 mg 자, 누구요? 사인 세타. 자, 세타가 여기서 얼마야? 30도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인데 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얼마? 30도를 넣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mg는 다 얼마였는데 자, mg는 다 20이었죠? 자, 여기 20 여기도 20 자, 그 다음에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30도 뭐 외웠잖아요. 자,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 사인 30도 특수각 30도 그 다음에 60도 45도 60도 45도 자, 그 다음에 60도 자, 이거 외우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코사인도 외워봅시다. 코사인 세타 30도 45도 60도 자,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 쭉 2분의 1, 2, 3 됐죠? 자, 루트를 씌우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루트 1은 1이에요. 그리고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은 뭐 1.4, 뭐 1.7 뭐 이런 것들 외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2분의 자, 여기는 3, 2, 1 자, 여기 루트 이렇게 씌워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30도는 얼마인데 2분의 1이네요.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합시다. 자, 2분의 1 자, 곱하기 그럼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얼마인데 자, 20 곱하기 2분의 1은 예, 반띵 했으니까 10이네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10N이에요. 됐죠? 자, 원래 무게는 얼마였는데 20N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밑으로 내려가는 힘으로 작용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인데 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자, 20의 코사인 30도예요.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얼마였죠? 자,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두 개를 곱하면 자, 10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10 루트 3. 자, 저 값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요번에 계산은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사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또 이론을 배울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옆에는 분위기 싸하니까 자,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충 어디다 쓰는지만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진자가 매달려 있을 때 이 진자에게 작용하는 힘은 mg가 있어요. 자, 그 mg의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을 나눌 건데 자, 여기서도 비슷해요. 자, 두 개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나는 mg 사인 세타고 하나는 mg 코사인 세타인데 줄을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mg 코사인 세타의 반작용 장력이 되고요. 비스듬히 내려가려는 건 mg 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심화편을 다시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저것도 힘이 나눠지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가방 요거는 짐인가요? 짐을 대각선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F라는 힘을 주고 있을 때 그 F에 대해서 지면에 대해서 세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F의 일부 성분 M 코사인 F 코사인 세타 이것만 자, 물건을 끌고 가는데 쓰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누르는 힘은 이제 짐이 누를 텐데 그거를 살짝 위로 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얘가 대각선으로 당기면 위쪽으로 MG가 아니라 F 사인 세타만큼을 위로 들어줘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어쨌든 빗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빗면을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편하려고 자, 여기에서 봤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의 특수각들을 해놓은 거예요. 자, 계산기는 이거 뭐 자동으로 해주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알고 있으면 어떤 힘을 나누거나 자, 합성할 때 도움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힘의 합성에 대해서 아까 분해를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있는 아이는 뭐냐면 F1하고 F2가 있는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같은 방향이야. 다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대요. 됐죠? 자, 계산하기 쉽게 방한지를 밑에다 놨어요. 자, 그래서 보면 몇 칸짜리예요? F1이 하나, 둘, 세 칸짜리죠. 그 세 칸짜리 아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F1과 F2를 더하면 자, 두 개를 더하면 자, 옆으로 왼쪽으로 세 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세 칸, 그걸 두 번 더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몇 칸이 되는 거야? 예, 여섯 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면 이만큼이 돼, 이만큼. 됐죠? 세 칸씩 더한 거야. 세 칸 더하고 또 거기에다 같이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합성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이 아이를 조금 60도만큼 돌려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밑에 있는 F1은 옆으로 세 칸을 간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F2를 한번 보세요. F2를 보면 자, 이게 옆으로는 몇 칸을 갔어요. 옆으로는 자, 한 칸, 두 칸을 채 못 갔어요. 그죠? 두 칸을 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옆으로 세 칸에다가 두 칸을 가지 못했어요. 좀 여기까지 자, 연결한 게 바로 저 붉은색이에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X 성분만 본다면 자, F1은 X 성분으로 세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F2는 X 성분으로는 한 칸하고 두 칸이 채 안 되는 됐죠? 자, 그걸 더하면 자, 수평으로는 요만큼 간 거예요. 됐죠? 자, 요번에는 이 아이의 위쪽으로 볼 거예요. Y축으로. 자, Y축으로 F1은 아무것도 제공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자, F2에 Y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Y 성분. Y 성분 요만큼이죠. 자, 그만큼을 더해주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이 높이만큼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행사변형법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와 이 아이를 갖다가 서로 시작점을 합쳐놓고 자, 그 다음에 F1하고 같은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봐요. 이게 F1이에요. 자, 그 다음에 F2와 같은 아이를 옆에다가 평행이동시켜요. 이게 F2하고 같은 아이예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이제 같은 아이예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평행사변형 거기에 시작점하고 끝점을 이은 게 자, 합성 벡터 F입니다. F1과 F2를 합친 거죠. 됐어요? 자, 둘을 합쳐 놓은 게 자, 요게예요. 대각선으로. 자, 그 성분에는 자, 이 대각선으로 이거 더했을 때는 아까보다는 좀 복잡해졌죠. 뭐냐면 X 성분은 F1과 F2에서의 X 성분. F2에서의 X 성분은 얼마일까요? F2의 X 성분은 얼마일까요? F2에다가 자, 누구를 하면 된다? 자, 각이 자, 여기서 보세요. 각도가 밑에서부터 몇 도예요? 60도예요. 60도에 자, X 성분을 구하라. 그러면 X 성분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밑변을 얘기하는 거야. 밑변. 밑변이니까 자, 여기에 뭘 곱하면 돼요? X 성분은 코사인 60도를 하면 돼요. 됐죠? 그게 X 성분이에요. Y 성분은 얼마일까요? Y 성분은 자, F2의 Y 성분. 그거는 F2의 자, F2의 Y 성분은 높이에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지금 이제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F2고 자,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니까 이 F2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아이가 누가 돼요? 예, 높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누가 돼요? 밑변이 돼요.
지금 처음 하는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다시 보면서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쪽에 밑변은 위에서 x 성분이 밑변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y 성분은 지금 여기서 높이에요. 그럼 높이는 누구여야 돼?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60도. 여기서 세타가 60도였죠. 60도. 그러면 y 성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 성분하고 y 성분을 각각 나눈 그 F2는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F1은 어떠냐면 F1은 모두 다 x 성분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평행사변형법으로 할 때는 두 성분을 갖다 시점을 맞춰놓고 대각선으로 자, 선을 연결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각을 벌려놨어요. 120도. 120도로 벌려놓으면 이 120도는 되게 특별한 숫자니까 나중에 외워두세요. 다 모두 60도를 만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120도는 특별해요. 자, 그래서 두 아이가 크기가 같으면 합성했는데 같은 크기로 나옵니다. 왜냐면 정삼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120도로 했더니 합성 벡터가 어떻게 됐더래? 자, 이 F가 됐더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아이를 180도로 더해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한쪽은 마이너스 3이고 한쪽에서는 플러스 3이래. 더하면 얼마야? 0이 되죠. 됐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자, 힘을 합성했을 때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면 같은 크기의 힘을 합성했을 때 같은 방향이 얼마가 돼요? 2배가 되죠. 되게 커요. 값이 크게 나와요. 근데 값을 점점 벌려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길이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정반대면 0이 돼버리죠. 됐어요? 자, 이런 경우 두 힘이 평행이라고 불러요. 평형 상태다. R점이 0, 그러니까 합쳤을 때 0이 되는 경우. 됐죠? 자,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이 합성할 때 각이 어떨수록 벌어질수록 그 크기가 합성한 값이 작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 요번에 선택한 거 있죠? 그 선정했던 거 물리 그 기본 용어인가? 기본 물리 용어인가? 뭐 하여튼 그 책에 나오는 앞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 산수가 좀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제곱하고 제곱근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는 초등학교 4학년도 있으니까,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x의 위에다가 n이라고 표시하고 a라고 표시했는데 이거를 그냥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2에 2 그것은 자 4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2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a의 n 제곱근이라고 있죠. x가. 자, 누구예요? 4의 2제곱근이에요. 여기에 있는 2가 4의 2제곱근이에요. 됐어요? 자, 용어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4는 뭐예요? 4는 자 2의 2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4예요. 됐죠? 자, 위에 있는 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불러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헷갈릴 테니까 다시 바꿔서 쓸게요. 자, 뭐라고 쓸까? 자, 만약에 3의 제곱이라고 불러요. 거듭 제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러면 9가 돼요. 자,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3 곱하기 3 그것은 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은 뭐예요? 3은 9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됐죠? 9는 누구예요? 9는 3의 제곱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야 됩니다.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할 텐데 루트라는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위에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루트예요. 루트. 읽을 때 루트라고 읽어요. 루트. 제곱근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때 쓰는 건지 잘 볼게요. 9를 갖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3이 돼요. 됐죠? 9를 루트를 씌우면, 자, 이 루트가 무슨 뜻이냐면 제곱근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 보면 3은 9의 제곱근이라는 표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볼까요? 자, 그럼 3은 뭐예요? 9의 제곱근이에요. 됐죠? 위에도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낼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의. 아, 이런 산수를 지금 하는 거는 저기 그 우리가 얘기했던 염소나 그 토끼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거 계속 쓸 건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난감하잖아.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네.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들을 볼 거예요. 얘네들의 길이의 b가, 자, 여기 제일 길은 i, 빗변의 길이의 제곱 두 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a의 제곱 b의 제곱과 같다. 별로 어렵지 않죠. 됐죠? 자, 만약에 c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제곱 대신에 제곱근으로 풀어주면 돼. 이렇게. 됐죠? 산수 꼭 공부해놔요. 그래야 계속 같이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가 있죠.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 대각선의 벡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실제 크기를 구할 때는 X성분하고 Y성분들을 각각 나눠서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산이 되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처럼 나와가지고, 자, 계산하면 외워둬야 돼요. 자, C의 제곱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두 개를 곱하고 둘 사이의 각 누구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C를 구하기 때문에 C는 어떻게 돼?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D 루트. A 한번 제곱하고 B 한번 제곱하고 각각 곱한 거에 두 배의 코사인 세타. 이게 삼각함수 공식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건데, 자, 저거를 좀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만약에 뺄 때는 여기 2AB 앞에 이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가 있어요. 자, 이 벡터가 4예요. 자, 이 벡터가 3이에요. 그리고 각도가 여기가 60도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둘을 더해라. 그러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자, 이거 합성 벡터가 이걸 텐데, 자,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4의 제곱, 좀 빨간색 할까? 예. 4의 제곱 플러스, 자, 누구요? 3의 제곱 플러스 2 AB 두 배의 3 곱하기 4 곱하기 3부터 할까? 헷갈리니까 4 곱하기 3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누굴 곱해줘요?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나중에 빨리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실제 저 크기가 나와요. 실제 크기는 얼마가 돼요? 4, 4, 16에다가 3, 3, 9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야 여기? 자, 4, 3, 12에다가 2배니까 24 그죠? 24에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이니까 12가 나오죠? 12.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지? 자, 더하면, 자, 이쪽에 요게 5가 되고 7이 되네요. 7. 그럼 37. 루트 37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잠깐 쉴까? 안 되겠죠? 쉬면. 자, 이쪽에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사람이 3명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힘을 적게 들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힘은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 사람이 작용하는 이 힘들은 이 팔에 이렇게 걸릴 거예요. 자, 각이 누가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얘가 더 많이 벌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해서 각을 더 많이 벌려놓으면 자, 이 대각선 성분 중에 누가 점점 줄어들어? 자, 이쪽에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성분이 줄어들어요. 자, 두 아이의 대각선 성분 중에서 위쪽 부분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각각 줄어들어 가지고 자,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쪽은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N, 10N이라고 가정하면 자, 얘는 얼마? 12N, 12N. 얘는 16N, 16N 정도 되어야 똑같이 이 사람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평행사변형법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힘을 똑같이 이 힘, 같은 힘이죠. 크기가 몇 칸이야? 위로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잖아요. 둘이 힘이 같아요. 합성한 힘이. 그런데 그걸 합성하기 위해서 이 밑에는 자, 대각선으로 요만한 힘이 두 개가 필요했고요. 지금 이쪽은 어때요? 더 넓으니까 더 많은, 더 큰 대각선 길이가 필요하죠. 자, 이유는 뭐냐면 자, Y축으로는 6이니까 자, 이 아이 F1의 자, Y 성분은 몇 칸이에요? 자, F1의 Y 성분은 3칸이에요. 그죠? 자, F2의 Y 성분은 얼마예요? 3칸이에요. 그 두 개를 합치면 6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버려놔서 자, 이 F1과 F2의 각각의 X 성분이 자, 이렇게 있고 그것이 서로 0이 되면서 Y 성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리면 벌릴수록 힘은 더 많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양쪽으로 해서 서로 잡아 당기는 데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교재에 그 교재 파일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에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그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세 개의 힘은 뭐냐면 F1과 F2와 F3가 각각 이렇게 한 점에서 한 작용점에 작용을 해가지고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세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때 자, F2와 F3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 편하라고 F2하고 F3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값이 자, 이 값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산수를 그냥 더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벡터로 합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아까 실제 산수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F1과 F2를 산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자, F2와 F3를 산수로 하려면 F2 제곱 그 다음에 F3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2배의 F2 곱하기 F3 곱하기 얼마? 코사인 저기 알파죠. 알파 만큼 하고 루트를 씌워야 그게 지금 요 힘하고 같은 크기예요. 자,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로 F2와 F3를 더한 거야 라고 표현한 거고 실제 산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 산수를 할 때 이 값은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 F2의 크기의 제곱. F3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제곱.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요 얘기 표현하고 틀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말로 F2하고 F3를 더한 거야 이런 얘기고 밑에는 실제로 계산했을 때 이 화살표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자, 그게 이제 평형을 이룬다면 이렇게 더했던 놈하고 그 다음에 F1하고 쌤쌤이 돼가지고 같아서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임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라미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미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보면 계산 어떻게 해요? 예, 서로 대각선에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F1 자, 이 힘의 크기 이거 절대값 이렇게 씌워놓은 거 크기라는 뜻이에요. 자, F1의 크기 그리고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안쪽의 각도 그게 알파죠. 자, 사인 알파분의 F1 그것은 자, F2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 뭐예요? 베타죠. 사인 베타분의 F2
그리고 그것은 F3를 사인 베타 알파 베타 감마죠. 감마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 이런 규칙을 갖는다. 자, 요게 운동량을 풀 때 매우 중요해요. 예, 운동량 평면 좌표에서의 그 운동량 풀 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볼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살짝 끌었다가 하는 게, 그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연결을 할 테니까, 우리 한 몇 분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작할 거니까,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오세요.